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력신달치 다시 1번 부품 5번이죠. 스퍼기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어디에 이제 기어공차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기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교재, 그 다음에 학원 강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기어공차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와서, 왜냐면 저는 절대 이걸 답으로 택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무조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걸 왜 버젓이 교재에다 내용을 담고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왜 그 교재들을 참고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데이터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요 12파이 축, 그쵸? 축의 중심이니까 유도형체죠. 요 중심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데이터모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다 이렇게 치수선하고 일직선이 딱 되게 잘 해놨어요. 이거는 뭐 이거 틀린 교재는 본 적이 없고요. 이거 틀리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도 본 적 없어요.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그래서 여긴 다 맞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구멍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 기어에 뭐를 관장을 해요. 결국 저 기어가 설치되는 자세, 포지셔닝을 관장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미 된다. 자, 거기에 이제 기어공차가 두 개가 붙는다 그랬죠. 하나는 측면, 그렇죠? 하나는 측면. 그러면 이제 일반 시중에 이제 이 측면에 대한 기어공차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붙여요. 자, LEAD. 자, 여기서 이제 요 치수선 끝에 있는 요 끝점이죠. 끝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뺍니다.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 12mm 정도 뺄게요. 12mm.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주석.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엔터. 자, 그 다음에 공차 T 입력을 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기호를 뭐를 선택을 하느냐? 거의 대부분 이거 선택하세요. 자, 흔들림을 줘요. 흔들림을 주는데 이게 원주 흔들림, 이게 이제 온흔들림이죠. 온흔들림. 자, 근데 시중에 있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시중에 아주 유명한 이제 전산응용시에도 기능사 그 예제집이 있죠. 기출문제집. 거기도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원주 흔들림이죠. 자, 어쨌든 전 지금 똑같이 줄게요. 똑같이. 물론 이제 이전 영상 보셨으면 이거 잘못했다라는 거,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원주 흔들림. 자, 원주 흔들림하고 이제 면을 어디를 보냐면 이 전체 면을 보죠. 전체 면. 그래서 얼마? 80.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예요? IT 공차표에서 찾아야죠. 그쵸? 무조건 그 교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IT 공차표에서 찾으래. 네, 이것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저 끼워 맞춤 공차랑 연관이 없으면 IT 공차표에서 기본적으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작은 값을 내가 그냥 랜덤하게 임의로 선택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참조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80이니까 80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근데 저는 저 기준을 찾더라도 80으로 안 찾을 것 같아. 자, 어쨌든 80. 80이면 여기서 50에서 80 요 사이죠. 예. 요 사이니까 5급. 항상 5급 보죠.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항상 5급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근데도 꼭 항상 5급을 봐요. 자, 어쨌든 13.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0.013 이렇게 들어가죠. 43이 들어갔네. 13. 0.013이다. 데이터 누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H로 썼죠. 그러니까 H에 대해서 대문자 H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 네. 그럼 이제 측면. 이제 요거 왜 이거를 이렇게 일직선을 쓰는 이유가 이제 대부분 강사님이 요렇게 하면 이면하고 이면 다 얘기하는 거야. 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죠. 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면 다 얘기한다고는 KS 규격에서도 KS 규격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못 모르는 강사 시절에
자, 요렇게 하면 이면 저도 똑같이 수업했다 그랬어요. 그때 뭐 아주 못 모르는 강사 때. 강사 초기 때. 진짜 햇병아리 때. 자, 그때 제가 저게 저 양면을 모두 지칭하는 거더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예, 죄송해요. 진짜 제가 못 모르고 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배우신 분들 저 욕하셔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쓰기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형차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일반 기계기사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들이 멋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기 80, 여기서. LEAD. 자, 여기도 치수선 끝에 딱 잡아가지고 쭉 올리죠. 네, 올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빼서 5mm 빼고, 주석에서 엔터, 옵션에서 엔터, 공차 T. 하고 여기도 뭐를 주느냐? 기호를, 예, 원주 흔들림. 요건 맞아요. 여기는 원주 흔들림 맞아요. 흔들림, 원주 흔들림. 자, 그럼 이제 공차값 어떻게 되느냐? 80이잖아. 그쵸? 80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요 80 기준치수, 요것도 80 기준치수로 잡았죠? 0.014. 이렇게 잡아요. 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똑같이 H.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에 나오는 기형차의 이제 스퍼기어 형태의 이제 기형차가 정의가 끝납니다. 일반 화학 강사님들 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첫 번째 잘못된 건 뭘까요? 이거죠. 이거예요. 얘가 치수선하고 일치하잖아요. 제가 흔들림 할 때 눈을 얘기했어요. 흔들림은 절대 유도형체를 지시할 수 없다. 치수선과 기형차가 일직선, 치수공차의 지시선과 기형차의 지시선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면 저건 유도형체를 지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케이스 규격. 제가 케이스 규격 열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열어놨는데, 잠깐만요. 자, KS 규격에 표기되어 있는 형태예요. 스퍼기어죠. 자,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겠죠? 바깥지름에. 이렇게. 이끄던 지름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선생님이 저거 옛날에 제도 이론 할 때 올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는 얘랑 일치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때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어요. 예, 저도 예전에 배운 게, 예전에 이제 처음 했을 때 잘못된 방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때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저렇게 붙이고 나서 함부로 옮겨주거든요. 근데 그 옮겨주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옛날 자료에 지금 잘못 올라가 있는데, 그건 제가 찾아가지고 자료 다 바꿔놓을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KS 규격 열람 서비스 가서 제가 정리해준 자료를 못 믿겠다. 왜냐면 제가 실수를 워낙 많이 하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 KS 규격, 여기 KS 규격 넘버 제가 적어놨으니까 거기 열람 서비스 가가지고 보세요. 저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어 쪽에서 이거 얘랑 일직선으로 안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어요. 왜? 여기다 항상 흔들림 붙이는데, 원주 흔들림 붙이는데, 흔들림은 절대적으로 일직선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일직선으로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축도 항상 여기 흔들림 지정하면서 왜 얘를 여기하고 딱 일직선을 맞춰? 여러분들 시중에 서발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그 교재 갖고 계신 거 다 펴서 다 축 종류 다 찾아보세요. 기호 종류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보세요. 다 항상 일직선으로 맞춰요. 잘못됐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수많은 강사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만나는 강사님보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당신이 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냐. 내가 뭔데여서 제가 뭔데여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케이스 규격에서 그렇게 쓰자고 한 적이 없다고요.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발 케이스 규격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 다 읽었대. 아니 읽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말한 이유를 절대 안 읽어봐요. 당신이 그 말 하기 전에 자기가 공부할 때 다 읽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당신이 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 잘못됐다니까요. 아, 왜 자꾸 학생들한테 잘못된 거를 확인도 안 하고 알려줘요. 저도, 그런 전력이 있는 잘못된 강사긴 하지만, 과거에 그런 전력이. 지금은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맞다고. 아니 저처럼 저렇게 멀리 안 뛰어도 최소한 단 1mm라도 틀어지게 하라고요. 이게 맞다고. 그래요. 이게 절대 이거는 절대 잘못됩니다. 어쨌든 시중에 있는 교재는 이렇게 해놔요. 잘못된 거다. 요 값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요 이끝원에 대한 흔들림, 이끝원 표면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 저건 뭐? 기어의 이 인벌유튜브에 대한 거다. 그러면 저 인벌유튜브가 첫 번째 제가 할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끼워 맞춘 공차랑 영향이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끼워 맞춘 공차하고는 영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중심축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우리가 이빨의 인벌유튜브 형상이 보이는 쪽에서 봤을 때 저기서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 요 포인트까지 요 거리, 요 인벌유튜브의 모든 점에 대한 거리가 저 이론적인 형상하고 딱 맞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떨림, 진동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균일한 속도가 유지되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전에 기어 쪽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요 원주 흔들림은 뭘 하고 싶은 거였냐면 원래 요 인벌유튜브에 대한 그 윤곽도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윤곽도. 이 윤곽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근데 윤곽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형상공차의 하나인 윤곽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자세 위치 공차로서의 윤곽도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윤곽도는 요 중심축이라는 데이텀을 갖기 때문에 형상공차가 아니에요. 이 형상의 모양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심 데이텀으로부터의 각 정확히 말하면 얘가 무슨 공차냐면 위치도에 해당하는 윤곽도예요. 그거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이빨을 딱 그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도면 그릴 때는 뭐예요? 설사 이 부분을 그린다 그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빨을 안 그려. 즉 인벌유튜브를 안 그린단 말이에요. 안 그린 상태에서 저 부분에 대한 윤곽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기어를 맞물려 가지고 돌릴 때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을 하자. 저 인벌유튜브의 형상이 제대로 가공이 됐다면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진동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흔들림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는 윤곽도인데 그것도 위치도로서의 윤곽도인데 그렇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니
그거를 기어 두 개를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진동량을 읽어서 저 부분이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을 하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은 진동을 얼마만큼을 허용할 거냐인데 그게 끼워 맞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춤의 IT 공차에서 다운된다라는 개념은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거는 이제 기어 전문가분들은 이제 다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 기어의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어 전문 제작 업체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급으로 할 때, 아마 그쪽으로 가면 이제 아마 케이스 규격 여기 우리 요목표 작성할 때 했던 이제 여기 가면은 여기도 나와 있을 건데, 몇 급이면 저기 진동값이 얼마다라는 게 써 있을 거예요. 써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 때 이걸 못 보잖아요. KSB ISO 1328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안 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여기 흔들릴 값 솔직히 말하면 정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KS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용 요 공단 규격에는 그걸 안 줬다고. 이거를 안 넣어줬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못 구하는 거죠. 값을 못 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원래 이게 IT 공차 가지고 찾아서 볼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IT 공차 찾아가지고 볼 건 아닌데, 이걸 우리가 시험 때는 제공을 안 해주니까, 요 공차 값을 선정할 수 있는 그걸 안 해주니까 그냥 이 80에 IT 5급으로 그냥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작성할 때는 그냥 요 IT 공차에 요 직경 가지고 IT 5급을 찾아서 작성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게 아니다. 원래는 이걸 찾아봐야 돼요. KSB ISO 1328에 가서 4급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4급일 때 이 흔들림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작성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요 KSB ISO 1328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난 진짜 제대로 한번 정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실무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실무 때는 이 흔들림 공차를 안 줬어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기어 전문 제작하는 업체한테 맡기면 그 업체가 알아서 해와가요. 알아서 해오기 때문에 제가 실무 때는 이걸 안 붙였어요. 아예 기어 공차를 안 붙였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값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요걸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맞는 거예요. 원주 흔들림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맞는 건데 단지 뭐가 문제다? 요 데이터는 당연히 맞는 걸 테고 요렇게 일직선으로 붙이는 건 뭐다? 잘못됐다.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흔들림 공차를 이렇게 치수선과 일직선으로 작성하는, 제가 이건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잘못은 범하지 말자.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얘도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양면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대놓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했어요? 여기 치수선인데 일직선으로 안 했죠. 절대 안 해요. 케이스 규격 절대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에 물론 흔들림 내용도 지금 다르지만 원주 흔들림이 들어가든 온 흔들림이 들어가든 절대 일직선으로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흔들림은 유도형체에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측정하는 표면 자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동이야. 그걸 우리가 흔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도 형체를 통해서 발생되는, 있지도 않은 형체를 통해서 두 형체가 만나서 유도되는 거를 가지고 그 유도 형체를 가지고 진동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발생시킬 거야? 있지도 않은 형성 가지고 진동을 어떻게 발생시킬 건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럼 반대쪽 면을 어떻게 지칭하나요? 반대쪽 면은 별도로 지칭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얘 보면,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반대면은 별도로 지칭을 해요. 근데 선생님, 흔들림이 아닌데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원래 흔들림을 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아닌 거잖아요. 얘를 왜 흔들림을 썼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중심축에 대한 이 측면의 직각. 그러니까 원래는 직각도를 명기해야 돼요. 직각도. 근데 이 직각도를 어차피 이렇게 측정하는 것보다 이게 기어 측정할 때 요 위쪽에다가 게이지 하나 대가지고 돌리면서 그 진동을 봐도 되거든요. 진동을 같이 봐도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진동을 직각도로 대체할 수 있겠구나 가 된 거고, 대신에 이게 이 부분이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선반으로 가공되느냐 밀링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온흔들림으로 그러니까 원주 흔들림으로 측정해도 측정이 되느냐 완벽하게, 아니면 원주 흔들림으로 하면 기울어졌는데 그걸 놓칠 수도 있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면을 내가 밀링으로 가공하면 가공면이 무조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중심축을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기울어져요. 밀링으로 가공하면. 이렇게 되면 원주 흔들림으로 측정하게 되면 여기 있을 땐 이만큼 있고 여기 있을 때 180도 돌면은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의 단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측면이 밀링이 아니라 선반으로 가공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서 대칭으로 이렇게 꺾여요. 저 측면이 기울면 이렇게 기운단 말이야. 밀링은 저렇게 기울어요. 아니, 밀링이 아니라 선반은 저렇게 기울어요. 그러면 내가 게이지를 여기다 댔어. 그럼 반대쪽도 똑같은 높이에 대져 있다고. 180도 돌면. 대칭으로 제가 원뿔 형태로 저렇게 가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걸 원주로 측정을 하면 저 면이 저렇게 기울어져 있음, 이렇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선반으로 가공된 측면은 원주 흔들림으로는 그 측면이 기운 거를 판단을 못해요. 파악을 못해요. 기울어져 있어도 오케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거는 선반으로 작업할 확률이 높으니 온흔들림을 써라.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절대 원주를 넣을 수가, 제가 분명히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밀링으로 가공할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거는 보증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밀링으로 가공하는 거 보증하고 싶다 그러면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뭐예요? 꼬다리 이렇게 딱 달고 밀링이다. 여기다가 밀링 적어줘야지. 아이고, 이렇게 기울여 쓰려니까 힘드네. 이렇게 적어줘야지. 밀링으로 가공하라고. 절대 선분으로 가공하지 말라고. 이거 쓰고 싶다고. 제가 요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붙여야죠. 여기도 붙여야 돼요. 예. 그래 놓고 내가 원주 흔들림을 썼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걸 붙여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인정이라고. 왜? 밀링으로 가공했대잖아. 설계자가 무조건 밀링으로 가공하라 그랬는데 딴 걸로 가공 안 하겠지. 그러면 인정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절대 이럴 수 없다. 얘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얘도.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거를 이제 원주로 쓴다라는 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0.013, 이제 요 80 가지고 선정을 했던데,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영향을 받는 건지 여기 요 폭이란 말이에요. 요 폭. 그럼 저 폭이 끼워 맞춤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제 얘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반 공차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자, 가공에서 21mm 일반 공차다. 물론 이제 21mm라고 하면 디테일하게는 좀 값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저 일반 공차를 이제 미들급을 쓰고 있으니까 케이스 규격의 미들급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원래는 그걸 찾아봐야겠죠.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때는 시험에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여기에는 일반 공차 값이 얼마인지 거리에 따른 일반 공차 값이 얼마인지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몰라. 내가 그걸 외우지 않느냐. 케이스 규격을 외우고 있지 않나. 저도 몰라요. 저도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공차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요건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일반 공차의 가장 작은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러면 요 21mm에 대한 실제 일반 공차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게 0.1이라고 하니까 그럼 얘 일반 공차를 뭘로 보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1보다는 작다라는 0.1이다 라고 보면 되지. 왜? 일반 공차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왔으니까. 실제로 설계자들이 설계할 때 그렇게 해요. 일반 공차 표를 일일이 찾아 안 봐요. 찾아 안 보고 말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면 이 공차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얘가 좌우 폭이잖아요. 좌우 폭이니까 요 폭이니까 이 한쪽이 얼마 벗어날 수 있냐면 절반 값인 0.05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0.05랑 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 그건 일반 공차고 그럼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0.05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이거 이제 0.04다. 0.05보다 작아야 되니까 0.04다. 0.004라고 했네. 4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0.013이 안 나와도 돼요. 왜? 일반 공차보다 낮은 값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일반 공차보다 더 정밀하게 저면의 기울기를 제어해라 라고 들어간 거예요. 꼭 저 IT 공차표에서 그렇게 찾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게 0.04 오케이 인정 맞아. 그리고 이제 요게 어떻게 반대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평행도잖아요. 평행도. 왜 평행도냐? 결국은 이제 여기서 원한 건 축에 대한 요 중심 축에 대한 이면의 직각이었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뭐예요? 축에 대한 이면의 직각이에요. 그러면 얘랑 뭐예요? 지금 직각인 거를 우리가 찾았죠. 정의를 했죠. 정의를 했으면 뭐예요? 직각인 면과 얘가 평행하면 얘랑 뭐예요? 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평행도 붙인 거예요. 얘는 그 논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면이 대신에 뭐예요? 이면이 데이텀 B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데이텀 B가 추가적으로 나왔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데이텀이 하나 더 들어오니 저라면 이러겠어요. 그냥 반대쪽도 깔끔하게 MI. 요거 뒤집어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이거 위아래로 하는 게 좌우로 해야겠죠? 좌우로 한 번 더 틀어줘야죠. 그러면 똑바로 되겠죠? 정의한다. 요거랑 싸우네요. 요거 낮춰줄게요. 좀. 안 싸우게 낮춰줘야지. 같이 내려오네. 얘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낮춰줘.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원래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반대쪽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쪽 안 해주고, 왜냐면 얘는 이게 복잡하거든. 그러면 이게 반대쪽에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전체 영상이 대칭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입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도 완전 대칭이잖아. 얘는 완전 대칭이 아니죠. 완전 대칭이면 얘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만 해줘도 되지. 될 수 있어. 이것까지는 인정돼요. 완전 대칭이니까 좌우가 한쪽에만 기입해도 양쪽 다 된다. 어퍼치나 매치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이에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인정해야 돼. 얘랑 똑같이 이럴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양쪽 다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대칭이니 어쩌니 뭐 그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단 양쪽 다 깔끔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답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제가 원복시켰죠, 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화면 딱 일시정지 해가지고 갖고 있는 뭐 자료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든가 제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보시든가 다 찾아보셔도 그래. 좋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저랑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다. 기하홍처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그것들이 이제 저도 초반에 강사 초반에 똑같은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자료들이 워낙 오랜 시절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강사님들 어찌 보면 피해자다. 왜? 자기를 가르친 스승한테 그딴 식으로 배웠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럼 왜 그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가르친 지식이 잘못됐을 거라는 의심은 안 했냐 이거죠. 물론 이제 계속 학생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의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학생들은 의심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본인이 스승이 됐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제대로 되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은 해야 되지 않았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 저도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진짜 맞는 거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은 잘못된 건데 라는 걸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